아주 폭넓은 음폭을 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성도 충분히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서 드디어 또 공식적으로 활동이 풀리게 되죠. 79년 12월 6일에 본인의 활동이 정식으로 풀립니다. 해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바로 그 레코딩에서 내놓은 것이 잘 아시는 그 창밖의 여자였죠. 그리고 그 뒤에 백밴드가 고정으로 생기면서 위대한 탄생, 바로 가수 자체의 위대한 탄생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들어서서는 방송국에서 실시한 모든 상, 거기에 작곡, 인기 가수, 또 인기 작품상 등등 전부 휩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0년도에 드디어는 그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음악성이 응집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히트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해서 다음엔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재즈, 그리고 우리 가요, 일본 가요, 그리고 판소리 등등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 온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조용필 씨 앨범이 10집 앨범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앨범에서 보듯이 이 러브 발라드 풍의 노래, 혹은 리듬 앤 블루스, 그리고 재즈 블루스 쪽, 그리고 그 트로트, 락 트로트 종류, 이런 것은 크게 히트를 하는데, 본격적인 락앤롤이 크게 히트를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락앤롤의 정수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동시에 본인의 그 음악성에서의 한 뭐라 그럴까요? 허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대한 가수.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습니다. 조용필 씨 가수 생활 20년 축하드리고, 또 20년 후까지 길이 남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시대에 따르는 리듬과 음악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길 씨. 조용필 씨, 김영길 씨의 말씀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무 훌륭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충고의 말씀도 많이 듣고, 네.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잊을 수 없는 노래, 창밖의 여자 같이 듣겠습니다. 드라마 조용필의 음악과 생 20년 세 번째 이야기, 단발머리. 조용필 씨, 미국 여행 어땠습니까? 교포 위문 공연이 있는데요, 뭘? 신곡에 불이 붙을 무렵에 2개월을 비우고 해외 공연을 간다는 건 큰 모험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국내에서는 조용필 씨가 없는 사이에 조용필 씨도 난리랍니다. 그런가요? 사상 유례 없는 히트곡이 터졌더라고요. 아마 공항에서도 난리일 거예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인데요. 일단 공항에 나가보세요. 김포공항. 어머, 용필 오빠, 보세요. 조용필 씨는 이제 스타가 된 겁니다. 저희 여학생들의 환호성을 보세요. 조용필 씨, 축하합니다. 오빠, 오빠, 사랑해요. 단발머리 소녀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모두 단발머리 소녀들이로군요. 네, 이번에는
스포츠 서울의 장사국 기자가 조용필 씨의 모든 것을 정말 폭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직 기자가 본 조용필 씨의 뭐라 그럴까요? 면모라 그럴까요? 사생활, 개인 이야기. 조용필 씨를 장사국 기자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거는 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직업상 취재 일선에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접촉을 가져봤습니다만은 우선 저 역시도 기자 이전에 조용필 씨 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친교의 기회를 가져봤는데 우선 그 조용필 씨의 매력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수로서의 매력, 그리고 인간 조용필의 매력. 가수로서의 매력은 역시 그 음악적 역량을 둘 수 있겠죠. 네. 다른 가수들보다도 작곡이나 편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적 역량이 뛰어나고 또 가창력에 있어서는 우리 전래의 전통음악과 그리고 새로운 뉴뮤직을 접합시킨, 양쪽을 다 발전시킨 그런 공로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 음악사적인 거는 한국 가요를 세계에 보급시켰다. 즉 조용필 씨 음악 세계성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조용필 씨가 만약에 가수를 안 했으면은 네. 지금 좀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용필 씨 개인적으로는 뭘 하셨을 것 같아요? 풀빵 장사요? 글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음악을 안 했으면 그냥 회사 다니고 또 글쎄 저쪽에서 지금 방범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보고 그러거든요. 조방범 그래요. 아니 그 방범대원이 그 체격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부름하는 방범 같은 거. 근데 그 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용필 씨 키가 뭐 작은 키는 아닌데요 사실. 아니죠. 바로 이렇게 솔직한 게 조용필 씨의 장점입니다. 저도 하이힐 같은 거 이런 거 신으면 1m 70은 넘습니다. 조용필 씨 키하고 IQ하고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용필 씨의 또 인간적인 매력은 역시 그 동심의 세계, 그 나이가 들어서도 동심의 세계를 잃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용필 씨 나이가 5년 전에 33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어쨌든 조용필 씨는 참 나이를 보면은 40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도 네. 여전히 그 동심과 동안을 갖고 아마 그게 음악 속에 묻혀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나 우리 친구들과 항상 접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조용필 씨만 나오면 오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용필 씨가 지금 전국에 거느리고 있는 여동생들이 한 37,200명 정도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 본인이 듣기에는 친구들이 오빠 그럴 땐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좀 근래에 들어와서는 좀 창피해요. 왜? 아니 진짜 오빠라고 그랬는데 저야 항상 들으니까 네. 그것이 그렇게 거북하지 않지만은 옆에 사람들일 때 나보다 더 나이가 저 적은 그 후배한테는 아저씨라고 그러고 네. 나한테는 오빠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럼 좋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 장상욱 기자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자,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 조용필 씨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군요. 장상욱 기자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조용필 씨가 조금 위인 것 같은데 왜 정말 이해가 안 가면서도 바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진솔하고 진실하고 동심의 세계에 항상 같이 접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들으면은 그 조용필 씨 남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나는 어린가봐, 그런가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요.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 조용필 씨의 모든 다 알고 있고 신체 구조에 대해서 장상훈 기자하고 어떻게 목욕탕도 자주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이한 거 없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와 해외 취재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같은 방에서 잔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왼쪽 엉덩이 밑에 점이 하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용필 씨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면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집입니다. 네. 키는 작은 사람이 왜 이리 고집이 센지 네. 그걸 이제 바꿔 말하면 어떤 음악적인 집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녹음실 같은 데서 녹음을 할 경우에 대개 조용필 씨 녹음은 소속 레코드사에서 야간에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7번 정도, 8번, 보통 그 정도야 성의치 않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한 너댓 명이 붙어가지고 밤새 야간 작업을 하는데 조용필 씨가 노래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번 더 갑시다. 그런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하다 보면 밤을 새운 적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적인 조용필 씨의 집념, 그런 오기에 가는 고집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조용필 씨가 이렇게 슈퍼스타의 자리에 오른 그런 음악적인 오기에 가까운 집념 그런 것이 배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조용필 씨의 팬은 아주 유년층부터 노인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역시 레파토리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부산항으로 해서 정식으로 데뷔는 아니지만은 물론 노래가 나왔었어요. 네. 부산항으로 데뷔를 해서 이제 부산항은 우리 트로트 계열의 노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밖의 여자라든가 70년대까지만 해도 트로트 고고라고 그래야 되겠다. 도라이 부산항 같으면은 그런 곡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80년도 다시 데뷔를 하면서 창밖의 여자라든가 또는 단발머리를 내무로 해서 이제 어떤 10대를 20대 학생들한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쭉 레파토리를요, 1집에서 또 지금 얘기했던 곡들, 그 다음에 촛불, 그 다음에 고추잠자리에 미어로 갔고, 친구여, 미련, 이런 노래에서 다시 허공 같은 노래, 불편다시 민들레,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한번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미워가 조용필 씨 제 3집이었죠? 3집이었었죠. 네. 1집에서 제가 1500년이 들었던 것이 아마 결정적인 네. 조용필 씨 미워 제 3집을 어떻게 잘 기억하고 있냐면 저희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놓고 편지 딱 이렇게 한마디만 딱 썼는데 너는 이제부터 조용필 씨 제 3집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는 찾아보세요. 그래서 조용필 씨 3집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타이틀곡이 미워 아주 미워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조용필 씨의 이제 10집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을 갖는 집은 8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슈퍼스타로서 오늘날 10년 이상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조용필 씨가 어떤 인간적인 내면의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그런 마음이 가장 잘 표출되고 있는 8집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타이틀곡을 보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에도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에 보면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서 차라리 굶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조용필 씨가 낭송과 노래로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망정
짐승의 썩은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그런 자존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조용필 씨를 지켜온 어떤 힘이면서 또 슈퍼스타로서 정상으로서 느끼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갈등,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용필 씨 인상을 보면 굉장히 순하고 또 항상 웃음기 있는 얼굴이 가시질 않는데요. 라뇨. 귀엽게 생겼죠?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 한 곡 부탁드릴까요? 이번엔 말이죠. 제가 71년도에 불렀던 노래예요. 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의 자장가라는 노래. 아직 그 레코드는 안 나왔지만은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랑의 자장가가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라고 들었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그 사연은 없고요. 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입을 한 노래예요. 태어나서 조용필 씨가 제일 먼저 취임을 하신 노래. 제일 먼저. 그러니까는 돌아와요 부산항 이전. 5년 전이죠. 71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시지 않았을 때. 네. 그랬을 때 부르셨던 노래, 예. 사랑의 자장가. 예. 자, 오늘 장상욱 기자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조용필 씨의 사랑의 자장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여쁜 내 아가야, 서편 저곳 노을 지면 그대의 눈이 가물가물 이새 젖은 눈빛 살며시 기대어 속삭여주면 부르리라 사랑 노래를 달빛 곱게 비출 때 마리아 귀여운 내 아가야, 동편 저쪽 별 뜨면 그가 볼 그리 꿈을 그리 사랑에 젖은 그 꿈을 살며시 기대어 속삭여주면 부르리라 사랑 노래를 별빛이 곱게 비추네 작아라 나의 사랑.
조용필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조용필 씨하고 나눴는데, 조용필 씨가 우리 처음 얘기 시작이 조용필 씨 집을 가출했을 때부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네. 이 노래를 조금 옛날 처음에 냈던 게 조금 틀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요거는 시대에 맞는 음악으로 조금 편곡해서 네. 반주도 새로 만들었고 네. 멜로디도 조금 고쳤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 이- 음악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네, 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용필 씨는 자기의 악성이 예. 이렇게 작곡을 잘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예. 선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결과가 후천적이라고 보세요? 예, 이 작곡은 선천적으로 되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미8군에서 일반 무대로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비틀즈의 세계적인 영향은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비틀즈의 노래를 제가 곡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스터데이라는 거 있습니까? 노래를 제가 우연하게 56인조 풀 오케스트라 악보를 구했어요. 그건 이제 스코어 용지에다가 전부 이렇게 옮겨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악을 이해해가면서 화성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강태환 씨라고 지금 재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한데, 그분하고 같이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성학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청음 연습을 했고 보는 연습을 했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공부했던 것이 작곡에 아주 커다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역시 노력하는 가수 조용필 씨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우리 어린 시절, 아주 아기 때 어린 시절 회고담을 한번 들어봐. 아니, 누구세요? 왜 옆에 안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라니까. 팽현 씨 웬일이세요? 네, 디스코텍에서 놀다가요. 오빠가 나온다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니. 제가 평소에 오빠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요. 네.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오빠 괜찮죠? 네, 물어보세요. 오빠는요, 어릴 예. 적 별명이 이에요. 돌빵이 뭐냐면요. 예. 풀빵이에요. 아, 돌빵이 풀빵이에요? 예. 그러니까 풀빵이라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 그래요. 그냥 풀빵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네. 오빠를 평소에 요즘은 쓰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눈이 나쁜 시력이요? 원래 제가요, 왼쪽이 혼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 제가 이 혼욕 때 말이죠. 네. 왜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약품이라든가 의학이 그렇게 많이 시골에서는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잘못돼가지고 왼쪽의 시력을 좀 잃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1년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네. 저는 수술하면 어리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냥 놔뒀는데 또 우측이 자꾸 나빠지게 돼요. 네. 그게 지금 0.01이에요. 왼쪽이. 왼쪽이요? 이쪽이 0.3입니다, 사실. 눈이 나쁘시네요. 왜 자꾸 나빠지냐면 라이팅이라든가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충혈이 돼 있는 게 어떤 그런 영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콘서트를 많이 네, 하는 그런 게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도요, 라이트라든가 연예인들은 거의 눈이 나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오빠뿐만 아니고요. 나빠요? 눈이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눈은 아니. 아, 오빠가 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연예인들이 상당히 눈이 나쁜 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큰 콘서트를 하고 그래서 조명을 받고 그래서 눈이 나빠지시는데 팽현숙 씨는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팽현숙 씨는
반에서 항상 1, 2등을 하셨답니다. 정말로.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뒤에서요. 네. 근데 평현숙 씨, 네. 네, 어저께 있죠? 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용필 씨 특히 어릴 때 즐겨 놀았던 뭐 놀이는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요? 딱지 치고요. 네, 생이치기는 안 하셨어요? 뭐 겨울에는 했지만은 네. 네, 그때는 그 딱지 중에서도 빛나는 1등병이 제일 셌거든요. 네. 대장도 빛나는 1등병한테는 다 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꿈이 있었어요. 그 네. 딱지치기를 하면서 나는 빛나는 1등병이 돼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됐잖아. 아하. 그게 왜 됐냐면 제가 네. 방위 출신이에요. 그래서 방위를 제대하면은 1등병이 돼요. 네. 그 빛나는 1등병이 결국 됐어요. 네. 그래서 빛나는 1등병으로 제대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요, 영화 배우 안성기 씨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 짝이었어요. 어머,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두 사람의 뭐 성격 차이라든가 그런 게. 네, 안성기 씨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안성기 씨는 굉장히 순해요, 사람이. 네. 그 친구는 뭐라 그럴까, 성내는 걸 한번 못 봤어요. 원래 성격이 좋아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친구는 이상하게 그렇게 순하고, 싸움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굉장히 하여튼, 착한 학생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도 물론 인기 있지만은 버스 타고 다니면 여학생들이 난리 나요.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 당시요. 예. 그럼 그러니까 윤필이 오빠 옆에서 뭐 하셨어요? 난 보디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몰려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말려주고. 네. 그 사실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내셨던 그래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어떻게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좀 안 될까 하고 그냥 생각은 해봤었습니다만. 네. 그러면 두 분이 학창 시절 때 뭐 추억에 남는 거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가장 추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그래요? 일들이 바로 네. 추억에 남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 그 친구가 느닷없이 와요. 네. 예, 저는 이제 못 나게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이 막 모여다 색깔 칠하고. 같은 동네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정릉 살았고 걔는 신흥사 살았어요. 네. 참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오묘한 인연이라 그럴까요? 같은 반 친구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두 분이 한 분은 영화배우로서 한 분은 가수로서 최고의 스타의 자리를 누리고 계신데 하나 생각나는 거는 네. 얄개전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얄개전이 그때 아카데미 극장에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조선일보 자리였거든요. 네. 그 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용필아 너 누가 때문에 안 돼. 표 가져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네. 만나자. 그래서 3명만 같이. 그래서 3명이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학교 가갖고 애들한테 야 너 얄개전 봤냐? 그랬더니 야 그 일리국장에서 돈이 얼만데 그걸 보러 가? 나 맨날 봤잖아. 야 그것도 못 보냐? 사실은 공짜로 간 건데. 네. 그러면서 친구 덕분에 네. 친구 하나 잘 줬어요 아주. 그런데 조용필 씨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개구장이고 그랬으면 뭐 하고 노셨으면은 소문에 이렇게 말도 못한 개구장이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 있습니까? 학교 있을 때요? 네. 글쎄 난 굉장히 순한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릴 때 뭐 식물 곤충 채집 나가셔가지고 뭐
고추잠 자리 같은 건 많이 잡으셨어요? 근데 그 나한테는 잘 안 잡히더라고. 내가 느려서 그런지 즐거워서 그런지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는 거 네. 네. 잠자리채 꼭 나는 그 안 들어가. 그게 꼭 다른 데로 가. 매미 잡으려고 이렇게 가면은 꼭 이게 안 닿아요 거기까지.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잠자리 잡아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필이 오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첫 친구여부터 눈물의 파티,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항해, 창밖의 여자, 그리고 주옥 같은 노래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시간상 못 듣는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까지 들어간 조용필 씨 음악 생활 20년이 아니라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조용필 씨의 얘기를 좀 들려달라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팽현숙 씨도요? 네. 네, 팽현숙 씨, 왜 디스코장에서 계속 노시지? 아, 디스코장에서 노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뭐가 또 돼야. 자, 이번에는 조용필 씨의 신곡으로 새 앨범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는데요. 이번에 나온 앨범이 몇 집입니까? 10번째요. 10번째요. 물론 그 전에도 나왔었는데 다시 도에 다시 재데뷔해서 10번째죠.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앨범 새로운 자켓에서 보니까는 뭐 팽현숙 씨 뭐 물으실 거 있다고요? 네, 모나리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오빠. 모나리자가 손이 오른손이 위에 있게, 왼손이 위에 있게. 왼손. 오빠 모르는 게 없어. 아니 그런데 그 10집 앨범에 외국어로 된 제목이 있던데 거기에 나오는 수지라는 그 네.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 둘째 형의 큰 딸이에요. 근데 제가 낳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큰 형이 실수하셨네요. 그 형이 그 미국을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7년을 제가 키웠죠. 그렇습니까? 재작년에 미국을 갔는데 네. 작년에도 만났었어요. 근데 네. 올해 3월 달에 갔을 때 못 만났는데 네. 그 어떤 굉장히 그 정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보통 가수분들이 1집부터 판을 새로 내면은 상당히 불안하다고들 하던데요. 이번에 우리 팬들의 반응도는 어떨까? 뭐 그래서 어떨까 궁금하게 하는데 이번 앨범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항상 만족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앨범보다도 이제 10번째 기념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네. 그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전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6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집이 4월 달쯤 나왔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다음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8년도에 이것도 10번째의 그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기념으로 한번 남겨보자 해서 했는데 반주도 굉장히 그 외국 사람들이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그 맛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그 가사도 그 작가와 그 작곡가 그러니까 곡을 제가 13곡을 만든 가운데서 9곡을 수록을 했는데
작가와 만나서 난 이 곡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하고 또 검토해서 했어요. 네. 그리고 용필이 오빠의 어떤 노래가 있어요? 작곡은 많이 있는데 작사는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있다면 뭐 옛날에 어디로 갔나요 하고 비련하고 뭐 그런 것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작사를 하시면은 그 자기 실생활에 체험되는 것들을 글로 옮겨 적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로? 어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 노래는 참 글로 옮길만 하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조용필 씨의 신곡 중에서 모나리자하고 I Love 수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필 씨.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마치요 제 콘서트를 한 것처럼 제가 아주 즐거웠고요. 너무 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들의 작은 궁전 바무리 증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 조용필 씨의 음악과 인생 20년이라는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이제 계속 있으면서 또 활동하게 되고요. 네. 동남아 이제 또 투어가 있어요. 네. 8월 10일부터 홍콩을 비롯해서 필리핀, 방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대만, 또 아시아 투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공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아직은 안 났어요. 아직은 되진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도 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예. 변함없는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꾸준히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팬들에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 가수로서는 항상, 열심히 하는 자세, 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는 거,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조용필 씨의 말씀을 듣고 저도 꼭 바람이 있다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아는 그 조용필 그리고 지금의 조용필 지금이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항상 귓가에 은은히 남아있는 그런 조용필 씨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에